그림자 속에 푸른 바다가 있네. 파도의 노래를 듣게 친구야 마음이 부르는 그 노래. 안녕 안녕 안녕히 다시는 울지 않아. 라라라라라라라 내일은 새롭게 태어나리. 하하하하하 잠시 후 8시에는 럭키 조카 1, 22 방송됩니다. 여기는 미엘TV 유재영의 텔레비전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24일 저녁에 럭키 조카 1, 20입니다. 코스피가 전날에 급납분 일부를 만회하며 상승 마감했으며 이날 코스피는 전장보다 148.17포인트 오른 5,553.92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지수는 전장 대비 232.45포인트 오른 5,638.20으로 출발해서 장중 하락하기도 했지만 5,500선을 사수하면서 장을 마쳤습니다. 또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 대비해 22.1원 급락한 1,495.2원에 마감했으며 내 거래 만에 1,500원 아래로 내려앉았습니다. 투자 주제표를 보면 외국인이 1조 9,864억 원을 순매도해 지수 하락을 유도했으나 기관과 개인이 각각 9,683억 원, 7,225억 원 순매수하며 지수 상승을 이끌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에서는 두산에너빌리티와 기아를 제외한 대부분 종목이 상승했으며 LG에너지솔루션은 10% 넘게 급등한 가운데 미공배 탈중국 기조 강화와 유럽의 정책 발표가 만분이며 에너지 저장 장치 산업의 성장세가 전망, 국내 2차 전지주들이 강세를 보인 영향입니다. 이외에 SK하이닉스, SK스퀘어가 큰 폭으로 올랐으며 셀트리온도 6% 넘게 올랐습니다. 또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4%대, 삼성물산, 삼성생명, HD현대중공업 등이 2% 이상 올랐습니다. 또 삼성전자와 삼성전자후, 현대차, 또 삼성바이오로직스 등도 올랐습니다. 한편 코스닥 지수는 전장보다 24.55포인트 오른 1122.4에 장을 마쳤으며 이날 코스닥 지수는 전 거래보다 24.55포인트 오른 1122.44에 마감한 가운데 또 전장보다 37.27포인트 높은 1134.16으로 출발했습니다. 또 주제표를 보면 외국기관 기관이 각각 1,671억 원, 221억 원을 사들였고 개인은 1,597억 원 팔아치웠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에서는 에코프로를 비롯해서 알테오젠, 에코프로비엠, ABL바이오, 네임버 로보틱스, 니노공업, 코우농 티슈진, 니카겐 바이오 등이 올랐으나 삼천단제약과 펩트로는 내렸습니다.
정부가 에너지 전략을 위해서 공공부문 승용차 오부제를 강화하기도 한 가운데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은 관련 방침 이행에 적극 나서는 모습을 보였으며 또 일부 지자체에서는 관련 내용이 제대로 전파되지 않아 혼선을 빚기도 했고 환경단체에서는 보여주기식 조치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비판도 나왔습니다. 전국 대부분 지자체와 공공기관은 정부 당시에 따라서 내일부터 차량 오부제 강화에 나서기로 했으며 차량 번호 끝자를 기준으로 월요일 16번, 화요일 27번, 수요일 38번, 목요일 49번, 금요일 56번 차량 운행이 제한됩니다. 충남도는 이날 청사 에너지 절약 협조 공문을 정 직원에 공지했으며 충남도 청사관리팀은 전 직원들에게 차량 오부제를 엄격히 준수하고 근거리 차량 운행을 자제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또 퇴근 점심시간대 모니터와 조명 전향 관리를 철저히 하고 지하 주차장 조명은 평일 50%, 휴일은 70% 끄겠다고 공지했습니다. 또 제주도의 경우 어제부터 선제적으로 공직자 차량 오부제를 시행 중이며 안보 자원 위기가 안정화될 때까지 운영되며 오부제를 통해 공공기관 차량 운행량을 20% 감축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또 제주도는 공공, 육관기관 직원이 공유 전기 자전거를 이용해서 출퇴근할 경우 이용료를 지원하는 시범 사업을 병행해서 공직자들 솔선수법을 독려할 예정입니다. 또 신청사 건축으로 주차 공간이 부족한 인천시도 오브제를 비롯한 직원 차량 출입 제한 조치를 이미 시행 중이며 남동구 관계자가 차량 오브제 준수 여부를 자체적으로 점검하고 미이행 직원에게는 페널티를 주고 있다고 했으며 연수구 관계자도 차량 오브제보다 강한 차량 이부제를 시행하고 있고 이부제를 유지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경남도는 오브제와 함께 엘리베이터 격층 운행, 점심시간 일과소 등 지하 주차장 조명 50% 소등 등 강도 높은 에너지 절약 대책도 병행하며 언론보도를 통해서 오브제 강화가 알려지며 일선 공무원들에게는 관련 내용이 제대로 전파되지 않은 모습도 보였습니다. 또 전남도의 한 직원에 따르면 내일부터 오브제가 강화되는 것을 뒤늦게 알았다며 당분간 차량 이용이 불가능할 것으로 보여 출퇴근길이 비슷한 동료들과 카풀을 하기로 했다고 전했습니다. 또 강원 춘천시의 경우 27일부터 오브제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며 시행 초기 혼선을 줄이기 위해 26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청사 출입구와 주차장 입구를 중심으로 현장 안내 홍보를 병행할 계획입니다. 상황이 악화될 경우 2단계로 지역 내 전체 공공기관과 민원인 차량까지 적용 범위를 확대하여 위기 심화 시에는 차량 이부제 시험도 검토될 방침입니다. 또 환경단체 중심으로 차량 오브제 강화 조치에 대해 실효성 없는 보여주기식 조치라는 비판도 나오는 중이며 김종필 광주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이 차량 오브제를 하더라도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는 의문이라면서 기름값이 비싸지면 차량 이용이 자연스럽게 줄어들겠으나 차량 오브제 같은 정책으로 에너지 절약을 하기엔 무리가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으며 또 광주 전남의 경우 승용차 의존도가 높은 지역이라며 차량을 운행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닌 목적지 인근에 주차해 놓고 조금 걸어가는 상황이 될 것이 뻔하다고 했습니다. 또 김 사무총장이 중동 사태뿐만 아닌 향후 자원 위기 상황은 언제든 발생할 수 있다며 이를 해결하는 방법은 단기적이든 중장기적이든 재생에너지를 확대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박주희 인천 녹색영화 사무총장이 에너지 안보 차원에서라도 재생에너지 확보가 필요하다면서 특정 지역과 발전소에 몰리게 되면 언제든지 이런 일이 다시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으며 우리가 또 자체적으로 에너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각 동네와 마을에서 재생에너지를 공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이번 기회에 에너지 안보에 대한 부분을 인식하고 재생에너지는 소규모로 분산할 수 있는 방법을 같이 고민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또 에너지 시민연대 관계자도 상황이 더 악화한다면 승용차 오브제를 민간에까지 의미하는 방안은 불가피하다고 본다며 또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지역도 있는 만큼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와 논의해서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대안을 내놓아야 한다는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또 시민들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일부 불만을 토로했으며 안양시 한 30대 주부는 자동 차세와 유세까지 다 되는 상황에서 향후 민간의 승용차 오부제를 의무화하는 것은 권위주의적인 방침이라면서 정부는 현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이보다 더욱 실효성 있는 대안을 내놔야 한다고 했습니다. 또 경북 경산시 한 시민도 정부가 제시한 에너지 절약 관련 12가지 국민 행동 요령을 보면 샤워 시간을 줄이고 청소나 빨래도 주말에 하라고 하는 등 현실 생활과 동떨어진 내용이 많아 급조한 느낌이 든다면서 좀 더 현실적인 내용으로 바꿨으면 한다고 이같이 밝혀냈습니다. 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법안 시민사제 1소위원회 열어서 5월 1일 노동절을 법정 공휴일을 지정한 내용의 공휴일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노동절은 94년 유급 휴일로 법제화됐지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공무원, 교사, 택배기사 등 특수고용직 종사자들은 휴일을 보장받지 못했으며 이에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명칭을 근로자의 날에서 노동절을 환한 날이어서 노동절 공휴일 지정을 추진해 왔습니다. 개정안이 행안위 전체 회의와 국회 본회의를 거쳐서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 이르면 올해부터 노동절에 대한 노동자가 쉴 수 있게 되며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인 사회연대 경제 활성화의 법적 기반과 추진 체계 등을 담은 사회연대 경제기본법도 법안심사제 1소위위원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또 법안은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사회연대 금융 등 사회연대 경제 주체를 지원하며 지속가능한 발전, 기후위기 대응 같은 국제사회의 공동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연대 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합니다. 농협가수협,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생활협동조합 등이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하는 지역사랑상품권법 개정안도 의결됐으며 이 밖에도 변속기나 브레이크가 없는 픽시 자전거에 대한 그 규제 근거를 담은 자전거법 개정안, 또 체력비리 등이 적발될 경우 합격 승진, 임용 취소 시점을 소급 적용하도록 한 지방공기업법 개정안이 법안 심사제 1소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또 같은 시간에 열린 행안위 법안심사제 2소위원회는 음주운전 방조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을 담은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의결했으며 개정안은 운전자가 술에 취한 상태임을 알면서 자신의 차량을 제공하거나 운전을 지시, 권유, 독려하거나 차량에 동선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합니다. 그동안 음주운전 방조 행위를 형법상 방조죄로 처벌해 왔으나 법 개정을 통해 도로교통법을 통한 처벌이 가능하도록 한 것이며 경찰청장, 해양경찰청장, 경찰청 국가수수본부장을 대상으로 임기 중 연연정연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경찰공무원법 개정안과 경찰의 방첩활동 수행을 위한 근거를 마련한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 개정안도 소위를 통과됐습니다. 재향경호회의 명칭으로 재향경찰회로 변경하는 내용의 대한민국 재향경호회법 개정안도 소위 문턱을 넘었으며 또 보이스피싱 등 전기통신 이용 다중피해 사기 방지를 국가의 책무를 규정한 전기통신 이용 다중피해 사기 방지법도 이날 새 상정됐지만 공청회 될 이후도 계속 심사하기로 했습니다. 또 민주당 소속으로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장 경선에 참여 중인 신종훈 행안위원장이 SNS를 통해 엄중한 책무를 수행하면서도 동시에 다가올 선거 여정을 걷는 것은 국민과 지역민, 동료 의원들에 대한 도리가 아니라는 결론에 도달했다며 사의를 표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날씨 전해드립니다. 내일은 중부지방과 경북의 내륙 지역이 낮 기온이 20도 안팎까지 오르면서 포근한데 기온이 오르면 대기가 건조하며 불조심이 필요합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2에서 10일, 낮 최고 기온은 13에서 21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침 기온은 강원 이륙 산지를 중심으로 0도 안팎, 낮 기온은 중부륙과 경부 내륙을 중심으로 20도 안팎입니다. 이에 내륙을 중심으로 낮과 밤 기온차가 15에서 20도로 크며
주요 도시 예상 최저 기온과 최고 기온은 서울이 9에서 19, 인천 7에서 15, 대전은 8에서 19, 광주는 8에서 18도, 대구는 8에서 17, 울산 9에서 13, 부산은 11에서 15입니다. 또 서울 등 수도권과 강원, 대전, 충북, 경주, 경남 곳곳에 건조주의보가 발령된 상태이며 건조주의보가 내려지지 않은 지역도 건조한 편이며 불에 대한 경각심을 가져야 합니다. 또 제전 남해안의 중심으로는 비 소식이 있으며 오늘 밤 전남 해안과 제주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내일 새벽엔 경남 남해안, 내일 오전엔 정남과 경남의 나머지 지역과 전북 남부까지 확대된 뒤 내일 낮에 그칠 것으로 보입니다. 또 예상 강수량은 제주에는 5에서 20, 나머지 지역은 5 미만으로 많지 않으며 제주의 경우 25일 내일쯤 순간 풍속 시속 50 안팎의 강풍도 불 것으로 보입니다. 또 서해상에 해무가 발생하여 인천과 경기 서해안 쪽에 가시거리를 1km 미만으로 떨어뜨리는 안개가 끼며 영종, 인천, 서해대교 등 바다 위를 지나는 다리에는 안개가 더 짙게 끼며 통과 시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또 내일 수도권과 강원 영서, 충청, 광주, 전북, 용남 등 대부분 지역에 미세먼지가 나쁨 수준으로 짙어지며 전남도 오전까지 미세먼지 나쁨 수준의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지금까지 럭키 뉴스였습니다. 저는 잠시 뒤 럭키 두어 코너도 이어갑니다.
네, 3월 24일 럭키 주가 1일씩 계속 이어갑니다. 네, 이제 지금부터는 럭키 드로우로 이어가겠습니다. 네, 진행하기 전에 앞서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저희는 1에서 20까지의 숫자로 배열이 됩니다. 그 중에서 한 개만 추첨을 하게 되고요. 그 결과를 1등과 2등 보너스로 나눠서 추첨을 합니다. 추첨 방식은요. 네, 모든 추첨은 계산식으로 진행합니다. 먼저 1등은 오늘의 코스피와 코스닥의 거래량과 거래대금 4개를 다 더해서 200으로 나누고 소수점 빼고 20씩 나눠 뺍니다. 그러면 나머지 수가 나오는데요. 그 나머지 수를 오늘의 당첨 숫자로 확정합니다. 그리고 2등 보너스는 1등과 동일하지만 대신 코스피 200의 거래량과 거래 대금이 추가되어 6개 다 더하게 됩니다. 그리고 1등과 동일하게 200 나누고 소수점 빼고 20씩 나눠 뺍니다. 그러면 2등에 대한 나머지 수가 나오는데요. 그 수를 2등 보너스에 대한 당첨 숫자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잠시 후에는 1등과 2등 보너스에 대한 결과가 공개될 예정이오니 오늘 결과 잘 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설명이 길어진다는 이유로 이벤트 내용은 생략하니까요. 자세한 내용은 저희 채널 게시판에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 소개해 드렸고요. 이제 오늘의 우리 운세를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오늘 우리 운세의 총운은 산책 모드입니다. 전반적으로 평균 정도의 운인이 따르는 날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특히 모든 일의 초반은 어려우나 후반에는 의외로 일의 진행이 수월할 것으로 보입니다. 처음만 잘 버티면 대체로 무난할 것이며 또 중도의 보병이 있을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과정이 비록 약간 힘들 수도 있으나 대체로 결과는 만족스러우니 결국 다 좋은 것이 되며 기운을 내서 일을 마무리하고 끈기는 도전의 성공을 이루어 준다는 사실을 잊지 말기 바랍니다. 애정운입니다. 본인은 아니라고 하나 사람을 만날 준비가 안 되어 있어 사랑이 다가오지 않는 날입니다. 사랑의 시작이라는 것을 너무 어렵게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본다면 무엇인가 얻는 점이 있을 것으로 보이며 막상 만남이 있어도 쉽게 마음이 열리지 않는 당신의 태도가 문제입니다. 사랑을 맞이할 준비가 아직 안 되어 있으며 다가올 사람, 접근해오는 사람에게 의심이나 불만을 갖지 않고 여린 마음으로 편하게 잘 수 있도록 한다면 좋습니다. 네, 다음으로 금전운입니다. 자금의 흐름에 있어서는 보통 수준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지출에 있어서는 그리 많은 운이 따르지 않은 날로 보이니 돈들 잃은 다음으로 미루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수입엔 변화가 없는데 꼭 써야 할 돈이 많이 생기는 때이니 우선순위를 정해 소비하고 절약하며 금전운이 그리 좋지는 않으나 유행이나 행제를 받으면 오히려 손실을 입을 겁니다. 앞서 부자가 된 사람을 롤 모델을 만들기 좋은 하루이며 그들의 노하우를 배우고 습득해야 할 겁니다. 네, 계속해서 직장운입니다. 직장에서 당신을 괴롭히던 문제들이 서서히 해결의 조짐을 보이기 시작하며 업무 쪽에 있어서도 급한 일은 대부분 끝나가서 이제야 좀 제대로 퇴근해서는 쉴 수 있을 것으로 같은 기분이 됩니다. 이것은 모두 당신이 열심히 노력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겠으며 이제 조금 편해지려는 참이지만 그렇다고 마음을 놓고 편하게 쉬어서만은 안 됩니다. 오히려 지금까지처럼 계속 노력해서 할 일들을 재빨리 끝마치는 편이 좋으며 그렇게 해놓고 급한 업무들이 다 해결되고 문제들도 이제 사라진다면 정말로 편한 마음으로 쉴 수 있겠지 않을까 하는데
그러한 쉬는 틈을 이용해서 가족에게 소홀했던 당신 자신을 조금 더 반성하고 가족과의 단란한 시간을 보낸 것이 어떨까 합니다. 앞으로 일에 지쳐질 당신의 단란한 휴식처가 되어준 것은 가족일 것이며 당신의 성실한 노력으로 일을 끝마치고 가족에게 눈을 돌리면 가족 내 사사 문제도 의외로 쉽게 해결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서 학업과 성적운입니다. 오늘의 학업은 시험문이 대기라고 하며 만일 오늘 중요한 시험을 볼 예정이라면 결과는 낙관해도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시험을 보지 않은 분, 공부를 하고 계시는 분에게도 오늘은 매우 좋은 날이며 몸의 컨디션도 좋고 집중도 잘 되기 때문에 공부건 시험이건 간에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는 날이라 합니다. 그야말로 공부를 하기에는 좋은 날이며 특히나 시험을 보시는 분들은 매우 좋은 하루가 될 겁니다. 빛이 들고 길이 보이니 매우 기분이 매우 좋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건강운입니다.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상황에 놓이기 쉬운 날이며 무리하게 유체적 노동을 하는 것은 좋지 않으며 지병에 대한 면역력이 약한 날인 만큼 감기에도 걸리기 쉬우니 몸을 깔끔히 씻고 깔끔하고 정갈한 주변 환경을 유지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운세를 전해드렸고요. 이제 추첨을 시작할 텐데 추첨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단 앞서 전해드렸듯이 추첨은 계산식으로 진행하고요. 먼저 거래량은 천주 단위로 되어 있지만 우리는 만주 단위로 계산하기 때문에 맨 오른쪽에는 숫자 한 개가 빠지고 거래 대금 같은 경우도 100만원 단위로 되어 있지만 우리는 억원 단위로 계산하기 때문에 맨 오른쪽에는 숫자 두 개가 빠집니다. 그리고 오늘도 코스피의 거래량부터 순서대로 전해드리니까요. 네, 오늘 결과에 많은 당첨 있기를 바랍니다. 네, 지금부터 3월 24일 럭키주가 1위 10추첨을 시작합니다. 자, 먼저 오늘의 코스피의 거래량입니다. 오늘 코스피의 거래량은 12만 7,051만 주입니다. 이어서 코스피의 거래 대금입니다. 오늘의 대금은 24만 9,323억 원입니다. 네, 다음으로 코스닥의 거래량입니다. 오늘 코스닥 거래량 12만 3,734만 주입니다. 이어서 코스닥의 거래 대금입니다. 오늘 코스닥 거래 대금은 12만 4,595억 원입니다. 자, 다시 한 번 더 오늘의 결과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코스피의 거래량은 12만 7,051만 주이고 대금은 24만 9,323억 원입니다. 또 코스닥의 거래량은 12만 3,734만 주이고 대금은 12만 4,595억 원이었습니다. 자, 이제 4개를 다 하면 얼마가 될지 저희가 계산해 드립니다. 계산이 끝날 때까지 잠깐만 기다려 주시길 바랍니다. 네, 4개를 다 합한 결과는 61만 4,703입니다. 62만 4,703이 나왔는데요. 여기서 200을 나누게 됩니다. 200을 나누면 3073.515입니다. 그런데 소수점을 제거해야 하기 때문에 소수점을 제거하면 3073입니다. 그런데 20을 넘겼기 때문에 20을 나눠서 빼는데 153번씩 뺍니다. 그러면 153 곱하기 20, 3060인데 그 값에 3060을 빼게 됩니다. 그러므로 그 값에 3060을 빼면 오늘 당첨 숫자는 바로
13, 즉 13층입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의 당첨 숫자는 13층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의 당첨 숫자는 13층으로 당첨됐습니다. 13층 맞춰주신 분들께 모두 축하드립니다. 다음으로 2등 보너스에 대한 추첨을 진행합니다. 2등 보너스는 코스피 200의 거래량과 거래 대금을 포함합니다. 이제 2등 보너스도 추첨 진행하오니 2등 보너스 결과도 잘 듣기 바랍니다. 네, 이제 2등 보너스 추첨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2등 보너스 거래량입니다. 2등 보너스의 거래량은 2364만 주입니다. 이제 다음으로 2등 보너스의 거래 대금입니다. 2등 보너스 대금은 20만 2312억 원입니다. 다시 한 번 더 2등 보너스 결과 알려드리겠습니다. 거래량은 2만 364만 주이고 대금은 20만 2312억 원입니다. 이제 6개를 다 더할 텐데 6개를 다 더하면 얼마가 될지 이것도 저희가 계산해 드립니다. 이것도 계산이 끝날 때까지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6개를 합한 결과를 공개하겠습니다. 6개를 합한 결과 83만 7,379입니다. 83만 7,379가 나왔는데요. 이제 이것도 역시 200으로 나눕니다. 200으로 나누면 4,186.895입니다. 그런데 소수점을 제거해야 하기 때문에 소수점을 제거하면 4186입니다. 그런데 20도 넘겼기 때문에 20을 몇 번씩 빼냐면 209번씩 뺍니다. 그러면 209 곱하기 20은 4180, 즉 4180을 빼게 됩니다. 그러므로 그 값에 4180을 빼면 이 오늘의 2등 당첨 숫자는 바로 6층입니다. 이렇게 해서 2등 보너스의 당첨 숫자는 6층으로 제공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추첨이 모두 종료가 되는데요. 네, 다시 한 번 더 오늘의 추첨 결과를 전해드립니다. 오늘 당첨 결과 1등은 13층이고 2등 보너스 3층과 6층 맞춰주신 분들께 모두 축하드립니다. 자, 이렇게 해서 추첨이 완전히 종료가 됐는데요. 공교롭게도 미추연수 탑5에서 또 벗어나게 됐습니다. 이번에는 13층이었는데요. 네, 그동안 13층은 지난해 12월 이후로 한 번도 출연하지 못했다가 드디어 한 석 달 반여 만에 출연을 하게 됐습니다. 13층이 미출연 탑5에서 벗어났으니까요. 13층 맞춰주신 분들 다시 한 번 더 축하드립니다. 이제 미추연수 탑5는 다음과 같은데요. 먼저 1등은 15층이고 2등이 4층, 3등이 7층, 그리고 4등이 8층, 5등이 10층입니다. 이렇게 10층이 탑5에 위치해놨는데 앞으로 10층 언제 나올지 여러분들 잘 예측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미추년 탑5는 이렇게 되니까요. 미추뉴스 탑5에 벗어날 수 있도록 시청자분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저희도 미추년 탑5 계속 지켜보고 있으니까요. 앞으로 자기가 원하는 층 언제 나올지 꼼꼼히 예측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어쨌든 13층 석 달 반 만에 나왔습니다. 13층 나왔다는 점 다시 한번 축하드리겠고요. 저희 럭키조카 1, 20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내일 저녁에도 새로운 모습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